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특정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덱스 거래소를 털어서 블록체인 세상에서 살게 된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너무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또 신선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인데 작년 말 17세 소년에게서 다이가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담당자들은 이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몇 주가 걸렸지만 일단 파악된 피해 금액만 약 1600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환산을 했을 때 한국 돈으로 200억이 넘는 큰 돈이죠. 그래서 17세 소년이 200억 원의 돈을 들고 날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공격은 인덱스디드라는 덱스에서, 그러니까 탈중앙 거래소에서 발생을 했고, 프로그래머였던 켈러와 데이는 플랫폼이 외부 가격 정보를 받아오는 곳을 공격한 해커에 의해서 그 여파로 본인의 플랫폼도 엄청나게 코인을 싸게 교환해주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털어갔다라는 거죠. 당연히 디스코드와 텔레그램에서는 개쌍욕이 난무를 했고, 투자자들 또한 내 돈 내놔 이 새끼야 라고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돈이 털렸으니까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거고, 어쨌든 이 시스템의 빈틈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고 공격에 성공을 해서 돈을 털어갔다 라는 겁니다. 워낙 투자자들이 난리가 나니까 투자자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백사장에서 반을 찾는 심정으로 공격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범인은 늘 주변에 있는 법이죠. 특히나 이런 거래소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이 이런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디스코드를 찬찬히 뒤져보다가 뭔가를 발견을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괜찮아? 라면서 안부 인사라도 한 번씩 하기 마련이죠. 특히나 덱스나 이런 플랫폼에서 사고가 나면 커뮤니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가 꼭 옵니다. 왜냐? 워낙에 큰 돈이 돌아가고 있고 자기네한테 돈을 또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메시지가 오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조용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엄브랄 업실론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친구가 자기에게 주기적으로 플랫폼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봇을 자기네들한테, 그러니까 이 덱스에 제안을 했었어요. 엄브랄 업실론이라는 닉을 쓰는 친구가 제안을 했었다라는 거죠. 우리 이쪽으로 계속 이야기해보자 뉘앙스로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었는데, 사실 한국인의 뻔한 거짓말처럼 그래 밥 한번 먹자 이런 이야기 같은 대화가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급한 건 엄브랄 업실론이지 덱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애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 제안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안을 해서 무언가 자기가 이득을 얻거나 한 자리를 또 꿰차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엄브랄 업실론이 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을이 갑에게 연락을 할 구실 중 하나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괜찮으세요? 라고 소식 들었다 라고 하면서 톡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게 보편적이죠.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밑밥을 좀 잘 깔아놔야 나중에 그래도 비즈니스로 일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외국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얘가 조용한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네들한테 문을 두드리던 애가 조용했다라는 거죠. 이상하다. 얘도 분명히 내 상황을 알 텐데 입을 다물고 있네?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고 살짝 찜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검색을 해보는 찰나에 뭔가 이상한 정황이 하나 드러납니다. 이 엄브랄 업실론이라는 애가 자기 정보를 삭제하고 이름을 바꾼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놈이구나 라고 하면서 핸드폰으로 툭탁툭탁 검색을 해보다가 벌떡 일어났다 라고 해요. 촉이 왔습니다.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범인은 내 놈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딱 촉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닉네임을 열심히 뒤져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GitHub 아시죠?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GitHub의 프로필에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연결돼 있었다라는 거죠. 잡았다 요놈. 개인이 쓰는 이메일 주소 어메드 제도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온타리오 공립학교 이메일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프로필을 뒤져서 GitHub에서 검색을 하니까 GitHub에 같은 아이디가 나왔고, 그 아이디를 확인해 보니까 온타리오 공립학교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 뒤로 집념의 구글링을 통해서 이 친구가 수학 전공의 석사 과정 중인 것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열심히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최근에 코인 관련된 많은 활동이 있었던 것까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확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딜의 영역인 겁니다.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녀석은 찾았고 아직까지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네가 범인이니까 돌려내라. 아니면 야, 너 범인인 거 알고 있는데 일부 떼줄 테니까 바운티로 줄 테니까 우리 거 좀 돌려줘 라고 하면서 좋게 좋게 이야기하는 법과 강력하게 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토큰 반환하면 10% 화이트 해커 딜로 인정하고 넘어가 주겠다. 그러니까 20억 정도 너 줄 테니까 나머지 돌려달라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역시나 큰 돈을 앞에 두고는 사람의 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트위터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니들이 털려놓고 이 병신들아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멍청한 니들을 탓해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나쁜 것만 빨리 배우냐 라고 이야기하는 맥락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당연히 딜이 성사될 리 없었고 변호사와 경찰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냅니다. 야,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좋게 좋게 이야기하니까 안 통할 것 같으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굿럭, 행운을 빌어 라고 하면서 조롱으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건이 진행 중이다 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영상이 끝나면 굉장히 재미없죠.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짤 아시는 분 계십니까? 검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디스크를 복사해놨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디스크를 복사한 게 아니라 이 디스크를 이제 진짜 프린터기에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놓은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보통 법 공부를 한 사람들은 블록체인은 고사하고 컴퓨터 자체도 잘 모르죠.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당연히 뭐 저기 전공 분야도 아니고 법 공부만 달달 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얘네들은 그 판단을 아웃소싱해서 현실 세계의 상대방을 조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이나 뭔가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은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사람 써가지고 잘못을 찾아내고 그걸 기소라는 것으로 조질 수 있는 힘이 있죠. 거기다가 판사까지 힘을 실어주는데, 판사는 코인도 모르면서 코인에 동결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고 권한도 없지만 일단 동결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아무 의미 없죠. 하드월렛에 가지고 있는데 그걸 동결 명령을 내린다고 해가지고 동결이 되나요? 아니죠. 실제로 은행에 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면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블록체인에서는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엄브랄 업실론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 친구의 집으로 또 찾아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집을 뒤져봅니다. 아드님이 사고를 쳐서 집을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쳐들어가는 거죠. 12월 6일 당시에 집에 갔을 때는 이미 아들은 컴퓨터를 들고 도망간 상황이었고 가족들 또한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범인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코드를 이용해서 그들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동작을 수행한 것 뿐이다. 그래서 코인이 튀어나왔을 뿐 내가 해킹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범인은 메타버스의 시대에 맞춰서 줌을 통해서 가상청문회에 출두를 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을 다시 돌려놓거나 제3자에게 옮겨라.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3자에게 옮겨서 이 돈을 동결시키는 것처럼 일단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이 업실로는 그냥 카메라를 꺼두고 입을 그냥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꾸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아주 괘씸한 기분이 든 판사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합니다. 주변에서 다들 좀 안타까워하고 그러지 말라라고 조언을 했지만 당사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어차피 취업할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 애완견 될 생각이 없으니까 신경들 끄세요 하면서 그냥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을 시전을 한 거죠. 재밌는 점은 SEC의 디파이가 관할 구역 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 이유에 대한 참고 사건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사건이. 이제 이 친구는 친지, 가족 할 거 없이 많은 주변 사람들이 검찰의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죠? 주변인들은 무슨 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블록체인 세상에서만 살아야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220억이라는 돈과 현실 세계의 본인의 삶과 바꿨다라는 겁니다. 뭐 누군가는 바꿀만 한 정도의 액수다. 정말 큰 돈이니까 뭐 그럴만 하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이 주변 사람들이 굉장한 피해를 봤죠.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이 친구는 하루속히 코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오길 바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면의 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친구의 결말이 어떻게 또 날지, 혹시나 결말이 나게 된다면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